열대 지역 하면 이 코코넛인데 이 집에 코코넛 아예 열대 과일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인 아줌마가 2개 먹으라고 가져왔는데 한번 이거를 발화를 해보려고요. 처음엔 초록색인 건데 계속 놔두니까 이렇게 노랗게 어디다 되고. 놔야지? 어디다 해야 발화가 잘 되려나? 인터넷 한쪽 찾아보니까 귀퉁이에 싹 나오는 게 지멋대로예요. 놓고서 키워볼까? 어디에 넣나? 대충 던져놓은 데서 싹이 막 나오더라고요, 코코넛을. 그래서 화분 귀퉁이에다 일단 놓고 물을 계속 줘봐야겠어요. 놓고 이게 어디가 밑으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림을 아무리 봐도 이쪽인지 저쪽인지 뭐 싹이 여기 중간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쪽에서 나오기도 하고 한번 일단 해서 키워봐야겠어. 그래서 발화를 해야 심든지 뭐라든지 알죠? 잘못하면 썩으니까 아유. 조심해야 돼. 괜찮을라나 여기? 뭐든 이 화분에 던져놓으면 싹이 잘 났었거든요. 그걸 한번 믿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건기 따라서 이게 증발했는지 물소리 나죠? 처음에는 꽉 차서 코코넛. 소리 안 났는데 아직 요즘에 영양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서 키워볼게요. 내일마다 물 주니까 잘 클지. 이게 싹이 어디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서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겠어서 일단 이렇게 놓고 촉촉하게 이거. 싹 나오고 싹 과실수 잘 크는 거 튀어봐라. 보면 이 정말 집에 이거 재밌거든요. 신고 가더라도 가게. 이 집은 부엌하고 이 정원에 유실수만 좀 많이 심으면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북쪽이라서 혼자 살기 딱 좋아요. 집이 부부가 살기는 방이 2개밖에 안 돼서 가정살림 하기는 좀 애매모호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와서 뭐 몇 달 살기 그런 집으로 좀 정원 이쁘게 좀 해놓고 부엌을 원룸 시스템으로 거실하고 이렇게 트여서 좀 넓게 거실을 쓸 수 있게 해놓으면 이 집이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인집 시내 아줌마가 한복판이라 절대로 교통도 10원 한 장 편리하고 투자 안 하더라고요. 주변에 이 도로 라인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시장부터 해서 마트까지. 잘 커보자. 바나나 꽃도 이렇게 꽂아놓으면 여기서 싹을 튀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는데 이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될지 안 될지는 저쪽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다 다시 꼽았는데 지켜봐야죠. 안 되면은 다른 거 얻어다 하든지 저기 있는 거 다시 따서 하든지. 토마토 꽃이 이렇게 피고 지금 3개는 오므라졌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토마토가 이렇게 과일이 맺힌 거예요. 이것도 금방 그렇게 될 것 같아요. 1칸, 2칸, 3칸 지금 하나, 둘, 셋 단계 꽃이 폈는데 이건 방울토마토 같지는 않아요. 생각이 안 나고 어떤 건지. 라오스의 토마토가 점점점 맛있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토마토 향이 이주했을 때는 토마토가 닝닝했거든요. 근데 지금 토마토 기술이 향이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토마토가 아주 간이 딱 지금 좋아요. 이렇게 꽃이 폈어요. 새콤달콤. 요즘 나오는 방울토마토가 종자가 굉장히 꽃이 크더라고요. 그 3개 아니면 토마토 4개야 같아요. 꽃이. 아무래도 여기도 꽃망울이 맺혔어요. 항상 첫 단계에서 그냥 시그러졌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게 이번에는 막 토마토 계속 열매를 크고 있어요.
로즈메리. 로즈메리 그 애기 주먹만 했는데 예전 영상에서 소개했었죠. 지금 얼음 주먹 4개만 하게 지금 넓어졌죠? 그 모양을 잘 수영을 잡아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이걸 좀 이렇게 이만큼 싹 나오는 거 길러서 오일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허브 오일. 요리에 활용하는 허브 오일이 있거든요. 그거 만드는 법 보여드릴게요.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중해 요리에 많이 활용되는 건데 저도 프랑스 식당 가서 올리브 오일 이렇게 나눈 거 보고 배웠거든요. 그 하나하나 지금 재료 준비해 가고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뼘 정도는 자라야지. 코코넛 잘 커야 되는데. 네 주인이 갖다 줬단다 이거. 무슨 음료 만드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지금 시간이 너무 가서 얘네들이 찌글찌글해졌어요. 속 내용물은 굉장히 진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이제 그거 만들어 먹고 이건 한번 이렇게 싹 내보려고요. 제가 화분에 키운 식물들이 안정이 됐나 봐요. 이렇게 돈나무도 새싹이 엄청 많이 나와요. 지금 다 이렇게 새로 나오고 여기도 이것도 새로 나오고 여기도 뾰족뾰족하게 이거 다 새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과일이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풍부한 지중해 쪽이 굉장히 엄청 과일이 많이 나와요. 풍부하잖아요. 새싹이 여기도 나오고 거기 가서 인생을 살다가 가고 싶더라고. 지금 봄 같은 날씨라서 이렇게 새싹이 더 많이 거기는 나와요. 사계절 내내 열대처럼 빛 단가워 이렇게 뜯어먹어 봐봐. 여기도 새싹이 두 가운데 나오고 정원이 굉장히 넓더라고 그쪽. 여기도 두 가운데 나오고 이것도 여기 옆에 또 나오고 있고 새싹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이게 뭐더라? 타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토란 이게 뭐지? 이게 육개장에 먹는 거. 토란. 여기도 이렇게 크게 나오네. 적은 화분에서 그렇게 나오네. 타로가 갑자기 우리나라 말로 생각이 안 나. 이 타로가 원래 토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란 원둥치, 여기는 원둥치를 먹어요. 조그만 거보다 고구마만한 거. 그거 하나 사다가 하나가 썩어서 저쪽에 던져놨는데 싹이 났어요. 거기에서 토란이 막 빽빽하게 나왔어요. 나무 밑에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 심은 거예요. 만약에 이사 갈 때를 대비해서 가면은 넓은 데가 있으면 이거 토란 밭을 작게 만들어도 여기 지금 이 이거 화분에 토란 때 빈틈없이 육개장 끓여 토란이 먹고 꽂혀 좋거든요. 있어요. 여기도 지난번에. 나가면 토란대 많이 팔고 현지인들도 먹나 봐요. 화분에 있으니까 이렇게 작게 지금 씨가 작거든요. 여기서도 계속 분리해서 지금 씨를 아마 조그마한 감자만하게 여기 지금 다 만들고 있을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에 깜짝 놀랐어요. 석류가 이렇게 맺힌 거예요. 이렇게 한 꼭지에서 4개가 맺혔어요. 지난 계절에는 성류 꽃만 이렇게 피고 다 떨어지고 딱 이렇게 2개만 지금 석류가 맹물이 져가지고 엄청 익었거든요.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올해는 건기라서 작년에 연 석류도 거보다 더 이쁘게 클 거예요. 아마 만약에 2배는 열매로 더 많이 맺어지면. 열린 것 같아요. 2배고 뭐야, 이거 3배도 크고 있어요. 넘게 며칠 전에 아주 작았어. 엄청 많이 요만했었는데 지금 열려 이만큼. 있어요. 한 3일 지나니까. 내일 아침이면 이 몽우리가 더 커질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영상 찍을 때만 해도 그냥 구슬? 지금 앞으로도 나올 게 엄청 많아요. 구슬만 했어요. 조그만 팔지 않은 구슬만. 신기해. 백 만드는 그 주렁주렁 될 것 같아. 좁쌀을 많이 했는데.
돈보따리가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데 니들만 주렁주렁 열지 말고 내 결실도 좀 주렁주렁 열리게 해줘. 이건 패션프루트인데 이거는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저 석류가 더 강해서 패션프루트이 아무래도 죽은 것 건지, 같아요. 새싹이 나오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늦은 아침. 오늘은 남편은 출장 가고 능금이랑 아침을 능금이랑 먹습니다. 단둘이 자고. 아침은 간단하게 흥미식빵. 여기 흥미식빵이 요즘에는 매일 안 나오는 것 같아. 요즘에 빵 만드는 날짜가 채널에서 흥미쌀로 식빵 많이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3개월 전부터인가? 3개월 전부터 이 흥미식빵이 나오더라고요. 막 이름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여기 흔하게 먹는 빵 회사인데 주말에 가정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봐도 저 망고, 옆집 망고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근데 그 망고 나무가 좀 부실하더라고요. 이 종자가 별로예요. 방송에 한번 이 흥미식빵 소개했는데 이거 소개하고 나면 또 돈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가면은 이게 그냥 항상 그냥 좀 남아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나오는 날 다 돈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있을 때 사다가 얼려놓고 아침에 쟁여놓고 간단하게 먹을 때 이렇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망고 아니 아보카도 많을 때 이렇게 샐러드 해서 얼려놓고 활용하시면 편해요. 처음엔 저 빵 이렇게 봉지 읽어보기 전에는 쌀인 줄 모르고 이 위에다가 계란, 오징어 먹물 식빵인가 해서 자세히 보니까 흥미이더라고. 흥미는 뭐 한국뿐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그래도 값어치가 있으니까. 이것도 까맣하고 라오스도 흥미 종류가 많아요. 찹쌀, 구운 계란으로 하는 게 좋긴 맵쌀 한데 밥솥이 너무 지금 옆집에 제가 망고나무 보여줬던 거를 저번에 하니까 실하니까 너무 지금 크더라고요. 자르고 있어가지고 너무 시끄러워. 이 기구 하나 있으면 너무 편하거든요. 빵 만들 때도 편하고. 이사를 몇 번 하는 동안에 이걸 누가 가져가 버렸는데 이거는 좀 뻑뻑하더라고. 여기 백화점에 있는 건데. 이렇게 펴서 넣고 샐러드나 이런 빵 만들 때 얇게 이렇게 점여지니까 너무 편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근육이 자꾸 빠지잖아요. 별로 치즈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일부러 계란하고 치즈를 이제 신경 써서 먹고 있어요. 고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능금이가 지금 한껏 저 소리에 긴장하고 무슨 소린가 하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마당에서. 호텔 가면 이 벌집 모양 하트 모양으로 해서 이쁘게 해서 꿀이 똑똑 떨어지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파파야씨 꿀에 재워놨던 거 이거 약효성이 좋다고 하잖아요. 한 6, 7알 꿀은 정도. 차가운 체질이 먹어야지 뜨거운 체질이 먹으면 더 열나서 매콤 대머리 쌉싸름 돼요. 이렇게 빵에 얹어서 다 먹고 이만큼 남았어. 파파야 먹을 때마다 저거 해놓으면 돼요. 꿀에다만 재워놓고. 꿀이 안 맞는 사람은 다른 시럽 제가 같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커피는 찬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겨울을 내는 이 생강 차라든가 여기 또 요즘에 라오스는 생강이 많아서 이렇게 설탕 들어간 생강 가루가 있어요. 또 음식에 사용하는 거는 생강 들어가지 않은 생강 가루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거칠더라고요. 이건 철로 나왔어요. 설탕이 들어가 있어요. 유기농 설탕 들어간 것 같아요. 노란 설탕. 이건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생강 가루에다가 이렇게 해서 설탕 넣어가지고 팔아요. 이거는
저 티백으로 된 거는 너무 생강가루를 비싸서 섞어 먹으면 이게 뜨거운 차가 돼요. 이게 금방 성질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커피는 통으로 차가워 나온 거를 있잖아요. 그래서 사면 좋아요. 여기 체질이 찬 J마트에서 샀거든요. 사람이 커피를 마시는 거는 역효과가 근데 지금은 나거든요. 없더라고. 저도 그런 편이라서 커피는 먹고 싶으니까 이렇게 생강이나 계피를 섞어서 먹어요. 계피도 좋아요. 계피 목 가루, 따뜻하게. 중국이나 한국에서 나오는 그 계피가 아니고 이 동남아에서 나오는 계피 가루를 먹어야 된대요. 중국이나 주전자가 한국 없어. 그 계피는 주전자 몸에 사야지, 뭐가 사야지 쌓여서 않을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루를 먹는 걸. 그래서 아침에 물로 우려서 이렇게 뭐 간단히 먹어요. 차를 만드는 건 상관없는데. 라오스 시장 가면 순두부 따뜻한 거에다가 이 계피하고 생강 끓인 물 부어서 먹잖아요. 그게 감기에 그렇게 좋대요. 감기 걸렸을 때 단백질하고 비타민 보충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럼 그게 연두부 들어간 이 라오스 그 연두부 시장에서 파는 그게 아주 좋더라고요. 응? 간식 준다고 하니까 지금 좋아가지고. 요즘에 이걸 재밌는지 파는 강아지 간식이 안 좋다고 해서 얘 입양시키고 나서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걸 자꾸 주게 되는 거야. 만들어서 먹여야 되는데. 오늘 건조하고 햇빛도 없고 라오스는 3만4호처럼 3일 4일 뭐 덥거나 춥거나 그러다가 또 덥고 그러는데 이번 주는 더운 기간이에요. 그게 아주 신나게 먹네. 역시 강아지는 늑대 그 성질이 있어서 육고기를 좋아. 이게 굉장히 편해요. 그렇게 짜면 열대 지역에서는 이게 저런 딱 떨어지고 여기 단성분에 아주 개미가 깨끗해서 아주 잘 개미가 들어가는데 개미가 안 여기는 들어가서 좋아요. 이거 냉장고 안 넣고. 단맛 향을 맡고 개미 정말 많이 끼거든요. 아무리 부엌이 깨끗해 보여도 어디서 나타나는지. 개미도 안 들어가고 사용하기도 너무 편리해요. 음. 쌀빵이라서 소화도 잘 되고 저같이 밀가루 잘 안 맞는 사람한텐 이 흑미식빵 너무 좋아요. 지금 옆집 망고에 꽃 펴가지고 망고가 망울망울 열렸는데 벼버리네. 망고 한번 따고 펴지. 별걸 다 참관한다. 열심히 먹고 또 이제 노가다를 해요. 하나님만 못해. 그냥 나랑 살아. 올해 기회 되면 너 시집 보내줄게. 결혼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결혼해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 그래도 예쁜 자식은 남겨놓고 능금이가 너무 이뻐서 늙어야 되는데. 후세를 봐야 되는데 남자를 구할 수가 없네. 능금이 친구 될 만한 애들. 이 주변엔 다 잡종이고. 올 한해 한국 가면 꼭 네 짝을 데려오마. 이 물이 다 그동안 저기 만든 차로 라오스는 끓인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지금 15년 넘어가갔는데 15년 전에 왔을 때 주변 아침에 일찍 그 노인분들 있잖아요. 실버 세대들. 저 중앙아시아, 러시아, 저 유럽, 미국 막 그런 데서 온 실버들이 많았어요. 그럼 주변에 그 브런치 식당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아침 먹으러 오고 아니면 외국인 바로 집 옆에가
외국인 슈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재료가 많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인제서 뭐 외국 이제 지중해라든가 유럽 그런 데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서양 식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재료가 많이 들었잖아요. 재료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제서 브런치 식당이 유행을 하잖아요. 웰빙 바람까지 불면서. 근데 여기는 그때 이미 그런 게 있었어요. 한국 사람보다 서양인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빵 먹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브런치 식당이 우리나라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십자가 모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가. 그만큼 여기도 브런치 식당이 많아요. 여행 오면은 주변에 브런치 식당이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시내에 이렇게 머물다 보면. 그런데 가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예전보다 요즘엔 웰빙 문화 타고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 브런치 식당이 아주 정착이 돼서 굉장히 이쁘게 해놓고 음악도 좋고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그것도 특별하게 맛있는 집들이 있어요. 보면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면 라오스 여행한 사람이 많아서 그게 기록으로 많이 남겨 있어서 그렇게 찾아서 다니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노후막이 되면 아침 식사나 저녁 식사는 그런 데 가서 하자 그랬는데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직접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제 빵을 먹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빵을 먹으면 또 곁들여야 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두 가지씩 사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재료가 냉장고에 빵 문화를 위한 재료가 있고 밥 문화를 위한 재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가 정말 복잡해요. 더 복잡해졌어요. 초반에는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빵으로 먹고 싶대요. 빵으로 해놓으니까 밥을 달래. 그리고 변덕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도 키우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식빵에다가 잼 발라 먹는 것만 계속 할 수 없잖아요. 빵 먹는다고. 지금은 이제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라든가 이 신문화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 식재료가 특히 여기는 식재료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배우게 되고 웰빙 문화가 되면서 유튜브 그런 데도 많이 소개를 하다 보니까 지중해 음식 같은 거 그리고 여기 프랑스 방송 같은 거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재료를 활용할 줄을 알게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재료 활용을 못하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할 줄을 몰랐었어요. 근데 보고 먹고 배우고 하니까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좀 익숙해지고 싶은 게 토마토 소스를 활용한 서양 스프 있잖아요. 그 사골이라든가 족발 가지고 그런 스프를 만드는 거를 좀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으로 적응을 시키고 싶어서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기는 많이 봤어요. 프랑스 그 방송 보고. 그래서 이제 내가 실험을 해보고 내게 돼야 소개를 하잖아요. 아무렇게나는 소개할 수 없으니까.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한식하고 지중해식하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짬뽕식으로 하는 한국식으로 이렇게 변형을 한다든가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식 문화를 그러니까 음식을 배우려면 밖에 나가서 요리사들이 저희 만드는 그런 식당에 가서 자꾸 접해보고 먹어봐야지 그 음식도 익숙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별로 그런 애들이 이제 또 다 커서 독립해버리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이태리 사람들이 직접 하는 이태리 식당 고급 식당도 있고 이태리 뷔페가 있어요. 여행 오시면 그런 데를 접하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여기는 106개국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온갖
식당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은 막 특별한 뭐 프랑스 식당, 무슨 식당이라고 하면 가격대를 너무 비싸게 받잖아요. 근데 음식도 체험이니까 여기 라오스 왔을 땐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저렴해요, 훨씬. 여기 현지인들한테는 비싸겠지만 왜 한국 수준인 사람들이 여행을 왔다는 거는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니까 여행 다니는 게 식문화 접하는 것도 체험되고 재밌잖아요. 젊은 사람들 보면 나는 그 코스로 한번 와서 그걸 하는 영상이 그런 영상도 올라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의 현지식 체험이 많이 올라오죠. 여기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연세 든 분들도 어떤 분들은 한국 식당만 몇 날 며칠 있는데도 한국 식당만 가요. 근데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도 음식 웰빙 그 카페가 더 이 지중해식 샐러드라든가 스프, 빵 같은 거를 접하기 때문에 이 이태리 음식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거의 지중해 음식이 요즘 웰빙 문화에 많이 적용이 되죠. 이 동남아라든가 한국은 양념이 많이 들어가고 음식을 하려면 그리고 가공된 화학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서양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지중해식 같은 경우에는 화학 조미료가 안 들어가는 자연식 그대로 아주 간단하잖아요, 양념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웰빙 음식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옛날에는 김치가 화학 조미료 없이 단맛 없이 소금으로만 간을 해서 이 재료 가지고 단맛을 내고 그런 게 원래 전통 김치인데 요즘에는 설탕을 들어간 그 발효액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김치가 달아지고 귀한 그 과일이 이제 흔하게 되다 보니까 과일 엑기스, 과일 그런 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김치가 많이 달아졌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김치 맛인 줄 알고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옛날 그 전통 음식 그 소금으로만 하는 그 동치미 그 맛을 모르죠. 진짜 자연의 맛. 소금 하나로만 동치미를 담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시원하고 가을 채소. 은금아 너 등을 땅에다가 막 비비고 그러더니 이게 뭐야? 등에 황사가 아니라 황토먼지가 많이 날리거든요. 감기 때. 문 열어놓으면 이 농 안에 있는 하얀 빨래도 그 라인을 타고 덮어놓지 않으면 라인을 타고 그 먼지가 들어갈 정도니까 밖에 앉았으면 목이 컬컬해지지. 우리는 그래도 이 나무하고 정원이 이런 화초들이 많으니까 그게 걸름망이 돼요. 그래서 먼지가 없는 편이에요. 옛날에 정원 없는 집에서는 정말 황토먼지 정말 많이 쌓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비주얼 분들한테 꼭 권하고 싶어요. 정원 있는 집 들어가라고. 비주얼 분들한테 꼭 권하고 싶어요. 정원 있는 집 들어가라고. 특별하게 여기는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즐길 거리가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원 문화를 접하고 있으면 일단 정신 건강에도 좋고 소일거리가 생겨서 좋아요. 근데 아이들 있는 집도 좋죠. 과일나무라든가 그런 거 심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처음에 내가 그런 거를 알았으면 정원 있는 집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애들 키우는 거 외에는 별로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정원이 있긴 있어도 자, 실속이 과일나무 없는 그런 심으러 집에만 살았던 것 같아요. 갑시다. 오늘은 할 일이 많네요. 지금 잔디 안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저 잔디도 아닌 것이 저 풀이 그 나무 심은 걸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잔디깎기 아저씨를 잘못 부르면 저번처럼 또 나무를 다 베어놓을까봐 제가 미리 일부만 손질해서 나무를 살릴 거거든요. 집 앞에 철물점이 있는데 낫 비슷한 게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거를 사다가 하는데 나도 시골에 살았어도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반은 손으로 쥐어 뜯고 반은 저 톱 같은 낫으로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잡초가 우거지면은 나무가 몸살을 해서 잘 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물 찌꺼기로만 나무를 키우기 때문에 이거를 다 솎아줘야 돼요. 일하기 딱 좋은 날씨였어요. 일요일인데 난 일요일은 꼭 쉬어야지 했는데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하게 됐거든요. 근데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미루게 되는데 절대 이런 걸 할 사람이 아니고 내 취미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아줌마가 제가 정원에서 뭐 하면 뒤에서 뱀 나올 것 같대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고. 근데 요즘에는 겨울철이라 그게 없고 사람 발자국 소리 나면 파충류도 다 도망가요. 처음에 왔을 때는 뱀들이 얼마나 나와서 인사를 하든지. 이번 겨울 되기 전에 뱀들이 이제 숨어 들어가는 하고 막 여기저기서 막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나무 심은 데만 깎는 거예요. 멍청한 아저씨가 그거를 베버렸더라고. 나무 베놓을까봐. 아, 요번 잔디 깎는 아저씨는 요구도 많고 막 술 달라고 하고 이상한 자기가 무슨 애들이냐고 뭐 빵을 주냐고 막 그러면서 과일 같은 거 말고 술을 달래요. 우리나라 일하면 막걸리 두듯이 이제 연세가 많은 분인데 많지도 않다. 한 50대 정도? 나보다 어린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냄새를 깨끗하게 못 하더라고. 막 정신없이 와가지고 하루에 몇 집을 하는 것 같아. 바꿔야 될 것 같아. 이게 잔디밭이냐고요. 이거는 완전히 무슨 풀밭이죠. 나무가 한참 자랄 때 이런 잡초가 있으면 나무가 안 크더라고요. 얘네들이 영양분 다 뺏어. 별걸 다 해보네, 별걸 다 해보. 우리 아버지가 기계와의 1세대거든요. 이양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근데 새로운 거를 빨리 받아들이는 분이고 빨리 배우는 분이었거든요. 농부였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심는다든가 땅을 판다든가 그런 일을 안 해봤어요. 다 커가지고 사과 따보는 것만 해봤어. 아버지가 새벽이면 5시 반에 일어나서 과수원에 가서 저런 풀베다가 소 먹이고 그 향이 너무 좋았는데. 이거 일하는 사람들 하루 일당이 3센, 뭐 C센 그렇게 주거든요. 정원이 좀 크고 해야 될 일이 많으면. 근데 지금 3분의 1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아. 이 아저씨가 와서 또 나무 심은 거 사고 날까봐 내가 이거 다 하고 부르려고 연락이 왔는데 다음 달에 한다고. 가시덩쿨. 저거 라임나무를 잘랐는데 라임나무가 가시예요.
나무 자른 거 토마토 지지대 하려고 이파리 떼내는 거예요. 토마토 지지대. 그만 쓸어. 힘들어. 너만 짓는다. 일요일. 변기에는 물은 필수예요. 일요일이라서 아주 조용하네. 골치 아픈 사람도 멀리 가 있고. 저 이상한 풀이 나무 사이로 자리를 잡으니까 그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심어있던 데다가 파파야 심고 그 죽은 나무는 뽑아버리고 거기에 이제 그 자리 잡은 잡초 그 뿌리를 다 지금 뽑는 거예요. 구덩이 좀 파달라고 님께 그렇게 고했건만 요즘에 갑자기 왜 바빠져가지고 원래도 안 해줬겠지만 다행히 땅이 무른 땅이고 거름이 될 만한 그런 땅이더라고요. 그 흙을 그대로 옆에 놓고 나무 심은 다음에 그대로 이제 그 흙을 위에 덮어야 돼요. 나무 심기 가장 좋은 날이었어요. 날씨도 흐리고 해가 없어서 일하는데 부담스럽지 않고 비닐봉지에 키우니까 나무 심을 때 가위밥 넣어서 비닐만 벗겨내면 되니까 뿌리가 하나도 안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씨를 내려서 묘목을 만드는 분들은 꼭 저 비닐 못 쓰는 비닐에 하세요. 그럼 뿌리가 안 다쳐서 나무도 빨리 적응을 하거든요. 오종은 역시 비닐봉지에다 키우는 뿌리 무럭무럭 자라서 주렁주렁 열려라. 내가 이 집 떠나고 난 다음에 주렁주렁 열매가 열리려나 잔디 같지도 않은 잔디가 뿌리가 얼마나 언제 깊은지. 떠나려나. 얘 나무를 하나 죽였어요. 여기는 꽃나무. 오늘은 여기까지.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일요일인데 나이 생각도 해야지.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갑자기 일을 많이 하니까 막 어지럽더라고요. 중년 아줌마가 라오스 이주해서 대문 안에서 이렇게 놀면서 지낸답니다. 꼭 이주하실 때 죽은 나무 옆에서 정원 있는 집으로 들어가세요. 여기는 별로 꽃인지 모르겠어. 문화 혜택을 받을 만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산만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나무 심어야 될 게 있어서 자리를 봐놓는 거예요. 여기에 아보카도 나무를 더 심으려고. 땀 내고 먹는 궁금하다. 너 심심했지?
대충 나무 심고 하나는 화분에서 제가 못 뺄 것 같아서 전 자리만 마련해 놓고 제 풀을 먹을 거예요.